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죠. 네, 오늘은 NH 암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지난해와는 다르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도 ETF 시장에서 우리나라 쪽에 투자하는 ETF를 많이 사고 있는지 추세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주요 지수 현황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S&P가 최근 한 주간에 2.9% 올랐고요. 연초 이후로는 1.9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한 3%대, 그다음에 연초 이후에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피 지수가 최근 일주일에는 1.2%로 좀 떨어졌지만은 연초 이후에 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수 가운데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투자자들의 상황이 이 수익률을 따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년도에 미국 쪽에 많이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은 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조금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지금 내 자금을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겠어 이런 분들은 아직은 판단을 그렇게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다른 것들도 좀 볼까요? 순매수 상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먼저 개인 주간 순매수 상위부터 보면서 말씀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순매수 상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위에서 5위까지 다 미국 주요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그다음에 테크탑 10, 배당 대부분 이렇게 미국 종목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6위로 넘어가면 한국에 있는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ETF가 한 130억 정도 개인 매수가 되고 있고요. 네. 똑같이 7, 8, 9위는 모두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들인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소울 조선 탑3 플러스라고 해서 그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한 ETF가 8위에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네. 그다음은 월간 그 연초 대비해서 순매수 상황을 보면은 똑같이 미국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미국이고요. 주로 미국 대형주들, 미국 S&P 500, 나스닥 100 똑같습니다. 거의 주간 흐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위권에 보시면 다만 네. 테슬라라든지 미국 서학개미, 미국 서학개미 ETF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순위를 가지고 만든 ETF인데 상당히 요즘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같은 ETF들이 있어서 대부분이 미국 지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심은 미국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눈에 띄었던 것들이 아까 조선주와 관련된 ETF 하나 네네.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주가 굉장히 강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연초에 국내 증시가 좋긴 한데 머니마켓 액티브, CD 금리 액티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 자금 위주로 일단 국내 시장에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머니마켓 ETF, CD 금리 액티브 좀 차이도 좀 알고 싶은데요. 예. 그 머니마켓 ETF와 CD금리 외에도 코퍼금리 ETF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세 네네. 가지 ETF를 단기 자금 성격의 ETF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ETF는 투자된 세상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코퍼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채, 통화증권을 RP 거래, 이길물 거래를 하는 무위험 지표금리라고 볼 수 있고요. CD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기예금을 양도성을 부과한 양도성 예금증서 보통 91일문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머니마켓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업의 단기 채권, 단기 전자사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안전한 국채 통환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띈 은행 정기예금의 양도성 예금증서, 그다음에 기업들의 단기 채권 이 세 가지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은 지금 나온 표로 보면 위에 있는 게 가장 높고 예, 맞습니다. 금리는 반대로 그러면 머니마켓이 제일 높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네.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만큼 금리는 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높은 위험도를 가지면 금리는 약간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퇴직연금도 요즘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뭐 단기 자금형 ETF가 퇴직연금 쪽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머니마켓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서 100%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 CD금리와 코퍼금리 같은 경우에는 합성 형태로 많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70%까지밖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보통 그 70% 정도를 주식으로 채우고 30% 정도를 이런 단기자금 ETF로 많이 채우시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MAF가 그래서 인기가 좀 있지 않나, 머니마켓 ETF가 인기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그 투자 한도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연금 사업자에게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자신의 은퇴 자금을 굴릴 때
이 단기 자금과 관련된 ETF도 투자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단기 자금 ETF도 잠깐 유동성 있는 자금, 네.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자금이나 아니면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했을 때 그냥 현금으로 두지 말고 네, 여기다 맞습니다. 넣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수익률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코퍼금리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3.52%, 그다음에 CD금리 같은 경우에 3.53%, 가장 리스크가 큰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에 4% 정도의 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도 그냥 투자할 자산이 없다고 놀리는 것보다는 이런 단기 자금 형태의 ETF에 투자하는 것들이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 자금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단기 자금 ETF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른 ETF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지금 요즘에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 수익률 같은 예. 경우에는 주로 앞서 살펴본 순매수 동향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이었지만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국내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주간 수익률 상위를 보시면은 솔의 전고체 배터리의 실리콘 응급제가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대주 전자재료,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정도에 투자하고 있어서 다른 그 2차 전지 ETF들과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위는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가 8.85% 정도를 차지하고 네. 있고요. 플러스 태양광 ESS, 즉 태양광과 전력 저장 장치에 투자한 ETF가 한 8.7% 정도를 차지하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와 5위 같은 경우에도 모두 2차 전지 관련 ETF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부장, 2차 네네. 소부장 ETF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봐도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연초 이후 수익률은 약간은 다릅니다. 네. 연초 이후 수익률의 키워드는 반도체와 전력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 보시면은 유니콘의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ETF가 22%를 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SK 스퀘어가 21%, SK 하이닉스를 25% 정도 편입을 하고 있는 ETF입니다. 2등은 하나로 반도체 핵심 운용 주도주가 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PSK 홀딩스와 한미 반도체를 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3위 같은 경우에는 소울 반도체 소부장 ETF가 있는데요. 이건 한미 반도체 SKC 리노공업을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같은 반도체 ETF라고 하더라도 편입된 종목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는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 하나그룹주 같은 네. 경우에도 21%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과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등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 조선 쪽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태양광 네. ESS ETF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익률이 좀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위를 보시면은 솔 조선 탑3 플러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주가 전력하고 조선주가 되겠죠. 조선 ETF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핵심 전력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수익률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TF라는 게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만 봐도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게 2차 전지 관련 ETF 아니겠습니까? 워낙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수익률 기준이 어제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15%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는 네네. 연초의 흐름이 좀 좋았다는 건데 2차 전지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네,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크게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 세 종류를 보시면 최근 연초 이후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 8%에서 13%까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12개월과 3개월을 보셨을 때는 마이너스인 걸 봐서는 연초 이후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반등이 될지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잠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 수익률도 지금 6%에서 7% 정도로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익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ETF들 살펴봤는데 전력 설비와 관련된 ETF도 눈에 띄는데 네네. 이쪽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알아둬야 할 사안들은 혹시 없을까요? 예.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로 봐서는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전체 전력 수요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전력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23년 말 같은 경우는 4.4%가 됐지만은 28년까지 최대 12%까지 한 3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늘어나는 전력의 설비량은 신규 전력 설비를 투자함으로써
커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ETF가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ETF 중에서 전력 설비 ETF가 총 5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2종은 국내에 투자한 ETF고요. 네. 3종은 해외 투자한 ETF입니다.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와 하나로 전력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입 종목이 유사합니다.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세 종목이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미국 AI 핵심 전력 인프라와 솔의 미국 AI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지버노와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 그다음에 버티브 요 네 종목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만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유럽 종목들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브라든지 아니면 존슨 컨트롤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편입돼 있다라고 해서 편입 종목의 차이가 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를 좀 합쳐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국내하고 해외 유망한 것들을 하나로 해주면 네네. 이거 고민될 때 있거든요. 국내에 해야 되나? 미국으로 맞습니다. 가야 되나? 예, 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근데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네네. ETF를 통한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ETF를 통한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력 쪽에 상당히 좀 많은 포커스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전력 설비라든지 원자력 ETF, 글로벌 원자력, 국내 원자력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하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명령 같은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정책의 강도라든지를 계속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ETF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할 건데요. 네. 우리나라에 좀 조선 ETF가 4종목 정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편입 비중이 다르고 ETF가 그 투자되는 그 최대 편입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도 한번 종목들을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